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김득이란 이름을 가진 사나이의 점괘와 그 앞에 펼쳐진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청계천 수표교 근처에 김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형제도 없어 고단한 신세를 한탄하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으나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 번은 독한 마음을 먹고 한강변 절벽에까지 가서 죽으려고 떨어졌으나 마침 그 아래에서 고기 잡던 어부에게 구조되기도 했다. 마음대로 죽을 팔자도 못 된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던 김득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자기의 타고난 운명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일생 신수에 관한 점을 쳐보기로 작정하고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판수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서소문 밖 칠패시장 근처에 있는 점집을 찾은 김득은 사실 속으로는 점이 뭐 별거겠느냐 생각하고는 시답잖은 표정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다. 점쟁이 옆에는 점을 치고 있는지 안악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점쟁이 앞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거북이가 든 조그만 항아리 하나가 덩그렇게 얹혀 있었다. 돈을 별로 못 버는지 점쟁이도 책상도 항아리도 다 떼국이 줄줄 흘렀다. 김득이 점쟁이에게 사주 적은 종이를 주면서 점을 쳐달라고 부탁하니 걸자가 사주를 직접 입으로 말하라고 하였다. 김득의 연월일시를 들은 점쟁이는 아래 위에 턱을 움직여 치아를 3번 부딪혀 소리를 내더니 부채로 항아리를 탁 치고는 청룡 문서를 발동하다라는 점괘를 끄집어냈다. 하지만 김득의 시답자는 마음을 알아차렸던지 점괘를 풀기 전에 다소 장황한 설명을 먼저 내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운명이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은 일종의 우주적 시간이자 우주적 계획입니다. 명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지니고 태어난 것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태어난 환경 그리고 그대의 소질과 지능 및 신체 조건 같은 것은 모두 명에 속합니다. 그러니 명예는 감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반면에 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와 기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운에 해당합니다. 부부로서의 인연과 애정 생활에도 운명은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알차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운에 속하며 나의 책임이자 기회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점괘에서 말하는 문서는 재물을 말하고 청룡은 배우자를 뜻합니다. 청룡 문서를 발동하다라는 점괘가 나왔으니 그대에게는 오늘 재물과 배우자가 생길 것입니다. 또 명에 의하면 그대는 김득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로부터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대는 마땅히 황금을 얻게 될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그 황금에는 아내가 같이 있군요. 그러니 오늘 전생의 배필을 만날 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과 달리 운은 구체적 기회와 실천을 말합니다. 운에 의하면 그대는 오늘 해시가 조금 지난 때에 동쪽에서 마땅히 황금과 아내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지체 말고 동쪽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김득은
점쟁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통금 시각 무렵까지 흥인지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때 골목 한 귀퉁이에서 술락꾼 몇 명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소리치며 그를 잡으러 달려왔다. 통금 시각이 된 것이었다. 김득은 잡히지 않으려고 힘껏 도망갔는데 마침 대문이 열려있는 어떤 집을 발견하고는 무작정 뛰어들어갔다. 안채로 들어가 보니 집안이 고요할 뿐 아니라 사람의 자취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사람을 부르다가 별당으로 돌아가니 어떤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처녀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기에 김득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처녀는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잡아가려면 빨리 잡아가라. 내가 우리 식구를 모두 죽여.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들은 김득은 무슨 남 모르는 깊은 곡절이 있다고 생각했다. 김득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여 처녀를 안심시킨 다음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처녀는 어떤 알 수 없는 악귀가 나타나 식구들을 모두 잡아 죽였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득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바로 지금이 자기 일생의 명과 운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서로 만나려는 바로 그때인 것을. 점쟁이의 말에 의하면 이때는 명이 아니라 운을 작동시켜야 할 때였다. 기회를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김득은 처녀를 자기 뒤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어 마신 다음 꼿꼿하게 앉아 악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점차 흘렀고 새벽이 가까워지는가 했더니 호련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김득은 곧 큰 소리로 그 노인을 꾸짖으면서 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느냐고 호통쳤다. 그러자 노인이 김득 앞에 무릎을 꿇더니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장군님, 억울합니다. 소인의 말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무엇이 그리 억울하냐? 어서 말해보아라. 이 집은 옛날에 금을 녹여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서 무슨 연고인지 집 뒤 고방에 버려져 있었는데 옛 주인이 이사하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온갖 귀신들이 내 몸에 달라붙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해달라고 호소하러 오면 사람들이 지레 놀라 제김에 죽곤 하였습니다. 장군님께 맹세코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제발 저를 악귀의 무리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엎드려서는 계속 절을 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김득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니 노인은 일어나 절하더니 곧 사라졌다. 그러고 돌아서 보니 처녀는 놀라서 기절해 있었다. 김득은 처녀를 안고는 팔다리를 주무르고 입을 맞춰 입김을 불어넣으며 온갖 방법으로 간호하니 얼마 후에 처녀는 크게 숨을 몰아쉬더니 곧 깨어났다. 깨어난 처녀는 김득으로부터 황금 정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뜻으로 아내가 되어 김득을 평생 받들겠다고 말했다. 밤은 깊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처녀와 총각 두 사람만 있게 되니 처녀는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또 그에 대한 감사의 정감이 어울려 교차되면서 김득의 품에 안겨 한없는 감회에 젖은 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처녀는 장롱 깊숙이 고이 간직하였던 값진 물건들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 꺼내 바치듯이 몸과 마음을 그에게 온통 맡겼다. 김득은 끓어오르는 정감을 달래가면서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천천히 열었고 마침내 육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처녀의 몸과 마음 모두를 소유했다. 이윽고 날이 새니 처녀의 얼굴은
기쁨과 환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처녀와 함께 집 뒤 잠겨있는 고방을 열어보니 창고 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사방을 뒤지니 한쪽 구석에 금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인형이 있기에 꺼내왔다. 그날 저녁 김득의 꿈에 그 노인 귀신이 나타났다. 장군님, 악기의 소나기에서 소인을 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입힌 황금을 벗겨 팔면 많은 돈이 될 것입니다.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방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은 어둡고 외로운 기운에 너무 오래 방치되어 이미 사악한 잡기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물들을 끄집어내어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며칠 두면 저절로 귀신의 기운이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 미심쩍으면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악기가 준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득은 다음날 일어나서 고방의 기물을 모두 끄집어내어 불태웠다. 그런 다음 황금 인형의 겉에 입혀진 황금을 벗겨서 파니 수만금의 돈이 생겼다. 이 돈으로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는 아들, 딸 놓고 일생을 잘 살았다. 그러니 앞서 점쟁이가 말한 금을 얻는다는 이름의 해석과 함께 점괘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판수는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을 말합니다. 신수는 운수입니다.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내 간지입니다. 해시는 예전 12시의 12번째 시입니다. 해시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정령은 귀신입니다.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가 오래되면 그것에 깃든다는 홀령입니다. 혹은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의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영혼으로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인 존재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룡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인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간송미술문화재단,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사, 사진 및 그림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김학수의 그림, 숭례문 박예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이무성화백이 그림을 그리고 김영조 기자가 기사를 쓴 우리문화신문의 기사, 조선시대 밤길을 밝히는 도구, 조족 등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방인 씨의 쉬운 생활영어에서 부전자전 사진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준근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픽스타,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